네,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오늘장 주목해볼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민경철 네.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데 네. 어제는 좀 아침에 어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놀랄 정도로 네. 판타지오가 뭐 어제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왔어요. 네, 상한가까지 갔었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이화전기도 여전히 좋고. 네. 계속해서 오늘도 이슈가 판타지오 없구나. 괜찮아요. 네, 4% 가까이 오르고. 짚어주신 종목들이 다 지금 저점에서 잘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시장은 안 좋은데. 네. 시장은 그죠? 빠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어제만 상한가 4종목을 잡아낸 와. 주식멘토 민경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와, 박수. 박수 네번 치고 가시죠. 네. 일단은 뭐 어제 우리 뭐 한국전력 소개시켜드리기 앞서서 네. 우리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도 한번 보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주들 오늘도 시초 좀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네. 간단하게 관련주 차트 한 1분 네. 정도만 네. 후루루루 살펴보고 네. 오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아까도 판타지오 종목 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자랑할 종목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야, 네, AS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자랑하십시오. 한번 좀 네.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갈까요? 나중에 좀 네, 비워드릴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먼저 이제 이화전기 종목입니다. 자, 이화전기 종목은 어제 우리가 시초 굿모닝 나우경제 시간에 네. 자, EID 이트론 종목이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서 추가 시세가 나온다면 이 순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제 방송 네. 시청하신 분들은 자 5%에서 10% 올라갈 때 이화전기 종목 너무 아침에는 빵프로였는데 네. 5% 10%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서 아쉽지만 청산 가치가 265원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단타 자신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거 권고 드렸는데요. 자, 그 이후에 장중 28.98%까지 와. 저에게 1%만 양보해 주신다면 이 종목도 거진 상한가를 네. 그날 당일에 잡아냈고요. 자, 오늘도 그 어제 종가를 월등히 돌파하면서 386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략했었던 200원 가격 대비 이틀 만에 50% 이상의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틀 뭐, 만에 50%요. 그래서 네. 이제 주식 시장에 한번 이제 발을 들이신 분들은 이틀 만에 50%인데 1년에 3% 적금이자가 좀 성에 안 차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하기 좋은 지점, 안전한 구간에서 조금 뭐 밑으로 뭐 안전벨트 착용하시고 이런 형태로 우리 바닥권역을 공략해서 위로는 뜨거운 시세를 좀 크게 노려보면서 네. 분할 매도 진행하는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EID 종목입니다. 자, EID 종목 4월 6일 추천을 드렸고 네. 이 구간 과거 이제 4월 6일 굿모닝 나우 경제 방송 그리고 과거 이제 상남자 영상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구간 단계적인 악재 아르헨티나 이제 대통령이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했는데 확진 받았다는 소식에 이제 뭐 마이너스 10% 이상 마이너스 24%까지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날 공략을 했습니다. 자, 공략한 이유는 뭐였죠? 1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었죠. 그거는 과거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에서 쌀 때 공략을 했을 뿐인데 3주 동안 상한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오늘 장중 플러스 15%까지 추가 시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EID 종목은 이태론 종목이 오늘 1,200원까지 직전의 고점을 장중에 뚫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태론 종목도 우리가 상한가 6번 눌러보고 그다음 여기 4월 6일 마이너스 17% 급락한 날 이날 분봉상 반등 들어오기 시작할 때 과거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 저점 영역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3주 전에 지지난주 월요일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딱 3주가 됐는데 자, 상한가 한 번 그리고 24% 그리고 상한가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장중 13%까지 추가 시세 기록하면서 직전에 1,200원 고가를 오늘 장중에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유자분들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언제 매도해야 될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 뜨거운 맛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수익 축하드리고 제가 추천 드릴 때 같이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매수가 560원 기준 100% 초과 수익권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저는 본 현재가 1,200원 기준 1,1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1,200원 구간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돌파한다면 그 이후에 새로운 역사는 그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즉 이런 캔들 자, 고가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자, 이런 캔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 즉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조금 더 일부 수익분으로 좀 길게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이 네. 실제 국내 도입 기대감이 뭐 사라지기 전까지 조금 추가 시세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익절스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이트론 1,100원 구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판타지오 종목 보고하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제 자랑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굿모닝 나우경제 방송 끝나고 30분 지나자마자 바로 이 종목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공략했었던 매스터점, 우리 지난주 수요일 방송 시청하셨던 분들은 네, 제가 목소리 높여서 판타지오 이거 상장 이래 최저가 네. 100원 구간 지지 반등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자, 과거에 과거의 저점이었던 이 106원 구간, 자, 2010년도에도 100원에서 800원까지 8배가 갔고요. 그 이후에 2013년도 14년도 100원에서 또다시 500원까지 5배가 왔습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면 8배, 5배 올라가면 매수하시겠어요? 해야죠. 근데 그 상승분을 최근에도 다시 줬었던 모습이에요. 자, 2018년도 10월 30일 대폭락장이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기 싫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종목들이 엄청나게 주식이 무너졌고, 그 기간에 만들었었던 저점이 100원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200원까지 100%의 상승 파동이 나오고, 또다시 과거 상승분의 반납한 저점과 그 저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100원에서 240원, 240원이 아니네요. 160원까지 한 60% 정도 올라가다가 또다시 100원에서 240원까지 또 100%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략했었던 매스터점은 과거의 저점 영역대 추세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 100원 구간에서 지지 반등 나올 것이다라고 110원에서 120원 구간에서 우리 지난주 공략하는 거 권고드렸습니다. 자, 유튜브에도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OK 후속주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IOK 종목은 자, 뭐 좀 몇 길로 세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10초만 보겠습니다. 자, IOK 종목도 제가 과거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1,400원에 공략해서 1,600원까지 10%의 상승 파동을 노려보고, 다시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즉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에서 제가 애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고, 이 종목이 1,400원에서 3,500원까지 150% 가까이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 관련된 엔터주, OTT 관련주로 수혜를 예상함으로써 우리는 그 후발주로 IOK 150%의 상승 파동 노려본 그 후속주로 판타지오 종목을 지난주 수요일이니까, 자, 이날 공략, 이건 이번 주 수요일이죠. 자, 이날 공략을 했습니다. 자, 110원에서 120원 구간 조정 시 분할 매수, 적극적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거 권고드렸고, 예상해드린 대로 4월 29일 전까지만의 단기 시세 노려보시는 거 권고드렸는데, 자, 어제 얼굴 천재 그때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 얼굴 천재 차은우 씨가 이제 소속된 보이그룹이 일본 이제 오리콘 차트 주간 1위를 석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장중에 우리 방송 끝나고 분봉상의 흐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제 시간대별로 저의 감정 기복을 한번 같이 느껴보시죠. 자, 분봉상으로 자, 방송 끝났습니다. 자, 어제 굿모닝 나우경제 한 9시 네. 30분경 우리가 방송 끝났어요. 자, 이때까지는 판타지오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한 117원 정도 우리 매수 유효 영역대에 위치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세게 판타지오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 매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지난주 수요일 매수하고 어제 강조를 못 드렸는데, 어제 방송 끝나고 딱 20분 정도 딱 커피 한 잔 딱 먹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승 VI 한 번, 두 번 발동되면서 자, 보시면 10시 12분경부터 상승 VI 두 번 발동되고, 그리고 장 막판에 상한가 찍고 20 몇 %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10% 추가 시세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10.56%까지 어제 상한가 플러스 10%의 추가 시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자, 본주는 현재가 151원 기준 135원에서 140원 구간대 주요한 지지선 대응하시면 되고요. 지난주 매수하셨던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저점을 공략하셨다면 싸게 샀을 뿐인데 일주일 만에 지금 30% 가까운 수익권 도달했습니다. 10년치 은행이자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고, 그다음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도 제시해드리는 저가 영역대 조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신나 보이세요, 경제 전문가님. 네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과연 저점 공략해볼 종목은 뭐가 있을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증시 자체가 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어서 뭐 주력으로 제가 별 5개짜리를 강력하게 추천드릴 종목은 네.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네. 뭐 목소리 막 5배로 높여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자, 본주는 조금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종목인데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뭐 무상증자를 진행해서 과거에는 2만 원짜리가 약 19만 원 정도까지 20만 원 정도까지 과거에 10배 정도 큰 시세가 만들어졌었던 종목인데요. 자, 본주가 임상 3상에 과거에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미국에서 시판허가가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임상 결과가 조금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됐고 또 다른 학술지에서는 또 임상 결과가 또 긍정적이다라는 내용들 상반되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 분분한 그런 좀 상황인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자, HLB 종목입니다. HLB요. 네. 먼저 HLB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사업은 자,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제 뭐 알약으로서 구강으로 입으로 이제 표적 항암제를 이제 섭취하게 되면 그 성분이 내가 원하는 암세포만 표적해서 그 암세포만 사살하는 죽이는 형태로 원래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정말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암세포만 죽여야 되는데 그 암세포 주변에 있는 긍정적인 세포들까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면역력도 약해지고 오히려 암기 말 환자들에게 그런 항암 치료를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오래 사는 경우도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표적 항암제를 통해서 나에게 이로운 세포는 죽이지 않고 이롭지 않은 암세포들만 이렇게 없앰으로써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표적 항암제 임상을 지금 미국 임상이 3상까지 성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좀 NDA 판매허가 신청이 조금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걸 수도 있고 혹은 일각의 의혹처럼 그 임상 결과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또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겠습니다만 첫 번째 본주를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자 2019년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LB 종목이 우리 2018년도 HLB 종목을 모르셨던 분들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한 3년 전 주식 거래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주가 5,000원에서 무상증자 가격이기 때문에 당시는 만원에서 15만 원, 13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자, 만원에서 13만 원까지 13배가 올라갔고요. 자, 5,500원에서 67,000원까지 또 13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1000% 이상의 대시세를 만들어내면서 코스닥 바이오 업계 표적 항암제 시장의 항암제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로 과거에 부각이 됐었던 과거가 있는데요. 자, 2019년도 8월 7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라젠이 돌연 임상 3상에 실패해버리는 사태가 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8월 7일은 신라젠이 하한가 그리고 마이너스 20% 가까운 급락을 보였던 그 공포의 날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그때 모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신라젠이 임상 3상을 실패했다. 근데 그 신라젠은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던 바이오 업체였습니다. 코스피를 따지면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유사한 그런 파급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신라젠이 3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추가 급락을 나오면서 HLB 종목도 우리 과거 28,000원에서 19,000원까지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마이너스 60%의 폭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임상 실패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바이오 업체들이 5년 만에 최저점, 6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는데 거기서 HLB가 임상 3상 성공 소식을 발표하면서 만원짜리였던 주가가 9만원까지 9배가 올라갑니다. 자, 이때는 임상 3상 성공 이슈로 이제 주가가 9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판허가가 나와서 그 약물들이 이제 매출로 이어지게 되면 주가가 더욱더 이제 상승할 것이라는 슈팅 메커니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런 시판 허가들이 좀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딜레이됨에 따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간은 과거 94,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이 HLB가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구간
단기약제로 인해서 과거 상승분을 반납한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이 구간을 지지해주고 주가가 단기간에 47,000원까지 이 악재가 발발한 단기 악재가 발발한 주가를 회복하는 형태로 주가가 파동을 그렸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그 저점 가격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저는 이제 이중바닥 부근을 조금 다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본 종목 일단 마지막에 이야기 남겨드리겠지만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 과거 96,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지금 3만 원도 3만 원대이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60% 좀 과매도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본 종목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준비를 받고요. 의견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네. 마지막에 어떻게 대응해야 네. 됩니까?에 대한 부분은 오늘 마지막에 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각국마다 승인을 따로따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받아야 되고 미국은 FDA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미 리보세나립은 지금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이제 아시아 1위 제약사인 중국 이제 항서제약이 위암 치료제로 이제 리보세나립을 시판 허가했고요. 그리고 5년째 판매 중이었고 매출액도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미국에서는 아직 시판 허가가 안 났지만 중국에서는 2014년도부터 판매가 되고 있고요.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리보세나립이고 향후 이제 암의 치료 이 이슈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좀 지속될 좀 모멘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제시해 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들은 조금 보고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 매출액적인 측면들이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뭐 연구개발비 그리고 뭐 인건비 뭐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손실 중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미뤄 본다면 본주는 건들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시가총액 HLB의 지금의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입니다. 자, 3조 6천억짜리 기업이 매출액이 1,000억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하는 회사인가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 HLB의 상승 모멘텀은 자, HLB 자본 총계 이런 뭐 신약 개발한다라는 이슈로 자금 조달 지금 자본 총계는 기존에 200억 수준에서 자, 5,500억 정도까지 이 신약 개발하는 것에 대한 투자들을 계속 받으면서 회사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투자는 과거 자본 200억짜리가 지금 5,500억 수준까지 5,000억이 넘는 자금들을 계속해서 수여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리보세나립의 이제 투자에 네. 미리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2019년도 당시에 정정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당시에 자, 제약바이오 바닥치고 상승분을 반납한 지금 저가 영역대 향후 HLB가 보유하고 있는 위암 치료제, 간암 치료제, 뭐 위암 치료제, 대장암 치료제, 고형암 치료제 이런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 좀 단기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드리면서 본 종목 이제 뭐 마지막 마무리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종목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가 자, 네. 29,900원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주를 자, 29,000원과 3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31,000원에서 34,000원 구간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향후 이렇게 한 달 정도 또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발표들, 뉴스들 혹은 뭐 임상 이때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그 임상 발표 시기 전까지 좀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자, 과거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이상 이제 급락이 나온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 좀 노려보는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진양군 회장이 이제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사실 진양군 회장님도 보면 네. 이게 이공계열은 아니거든요. 전문 경영인 쪽에 가깝다. 네. 이게 하나의 바이오 제약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의 하나의 지금 핸디캡 비슷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서정진 회장도 마찬가지고 진양군 회장도 네.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이분들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이공계 계열 박사님들은 아니니까 그게 이제 너무 주식으로 좀 장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의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때로는 떨어질 때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든 지금은 저점 구간이고 우리 항상 저점을 잘 짚어오시는 네. 임경철 전문가님의 어떤 얘기를 또 뭐 네. 하나를 뭐 얘기. 예. 그 진양곤 회장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한 종목 간단하게 좀 비교를 좀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HLB의 최대 주주가 HLB의 최대 주주가 이제 진양곤 회장님입니다. 지분 약 12%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진양곤 회장님 외에 9분께서 지분을 1,300만 주 정도 가지고 있고 이는 총 이제 유통 지식수의 13%를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HLB가 2019년도 10월달 9만 원까지 10배 폭등할 때 똑같이 따라갔었던 종목들이 있죠. 뭐 HLB 생명과학 뭐 등등등의 종목들이 있겠지만, 자,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자, 최대 주주가 진양곤 회장님입니다. HLB의 최대 주주 진양곤 회장님이 넥스트 사이언스 최대 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넥스트 사이언스가 자, 과거 우리 HLB가 폭등했을 때 10배 폭등했을 때 주가가 자 8월 6일이 폭락장에서의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라젠이 하한가 쳤을 때 그때 2,500원에서 주가가 13,000원까지 5배의 시대가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HLB가 9배, 10배 폭등할 때 넥스사이언스 종목이 최대 주주가 같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진양곤 회장님으로 똑같기 때문에 과거에 5배의 시대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서 자 10만 불, 100만 불 혹은 골파기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회복하는 시점 이 구간 1000만 불짜리 매수점을 주고 직전의 고가를 지금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진양곤 회장님으로 동일한데 이 종목은 과거에는 HLB를 추종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부진한 HLB보다 보다 빠르게 직전의 고점을 뚫어내는 형태로 시세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HLB의 최대 주주 진양곤 회장님과 넥스트 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같다라는 이슈 때문에 넥스트 사이언스가 움직였다고 한다면 같다면, 네. 앞으로는 넥스트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신고가를 갱신하고 추가 시세 폭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넥스트 사이언스의 최대 주주인 진양곤 회장님과 HLB의 최대 주주가 같다라는 이슈가 과거에는 이렇게 이슈가 네. 전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반대로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심한 이야기 시나리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HLB 오늘 종목 가져오셨고 29,000원에서 3만 원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 33,000원, 34,000원 구간에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가져오셨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민경철 전문가와 이 시각 함께 해봤습니다. 인사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네. 다시 주식 보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